어렵기로 소문난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은입니다. 서류 확인 면접에 이어서 재시문 면접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재시문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좀 상위권 대학에 좀 시중되어 있는 부분이 네. 크죠. 우선 대표적으로 어느 대학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대, 연대, 고대. 네, 이렇게 조금. 네, 스카이 말고는 없나요? 뭐 경희대 같은 경우 이걸 재시문이라고 해야 돼. 미리 제시를 하니까 재시문이기는 하죠.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에 비해서는 조금 교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면접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렇지만 재시문이 조금 짧기는 해요. 짧기만 분량만. 네. 그런 면접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 교대. 네네네. 교대도 사실 면접이 굉장히 좀 어렵기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한데 서연고 경희대 면접 방식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그래서 막 베리타스 알파와 같이 이렇게 신문사에서도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이 일반 전형 면접 유형 논술고사가 아니고 구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문 쪽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재시문이 뭐 문학에서도 나오고 뭐 비문학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좀 재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문항이 한 2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재시문이 뭐 단기간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 재시문을 이해를 하고 뭐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제 묻는 뭐 설명을 하시오, 주장을 펼칠지 뭐 예상을 해보시오 하는 이런 대답을 단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막 향상될 거라고는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그런 이제 선배들의 후기를 봐도 서울대 아로리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건데, 특히 이제 인문계열 쪽은, 인문사회 쪽 친구들은 단시간에 뭐 올라갈 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막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기보다는 뭐 국어나 사회나 그런 좀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제시문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고교 과정 교육과정 안에서 수준이 출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사회문화, 뭐 윤리, 뭐 이런 과목들, 뭐 국어문화 이런 과목들을 그냥 쭉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하는 연습을 해라. 근데 내용적인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독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시사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좀 그런 게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주 확 연습을 해서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다. 물론 이제 시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올해 뭐 최근에 주요 이슈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서 조금 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보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나의 입장, 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조리 있게 말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렇게 서울대 자연계열의 면접은 수학, 과학 문제 풀이죠. 근데 문제를 좀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논술이 구술로 바뀐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 쭉 제시를 해주고, 뭐 과학도 본인이 이제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그냥 정말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이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수학, 과학 공부를 그냥 오지선다 그냥 고르는 거 이렇게만 아니라 좀 본인이 이렇게 좀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꼼꼼히 했던 친구라면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아는 거랑 남 앞에서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실히 면접이랑 논술의 차이가 논술은 답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물어봐서 풀면 되고 그리고 접근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느냐. 틀려도 사실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설득시킬 수 있다면 그 전 평가가 되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접의 장점을 수학 문제 풀이를 할 때 좀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연세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는 서울대나 고대에 비해서는 조금 단조롭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그래프 같은 경우, 그래프나 도표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해석을 하는지를 일단은 물어보고요. 그 자료를 잘 분석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자료가 다룬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제가 그거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들. 이런 걸 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 좀 구술 면접이라면 논술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논술이랑 좀 유형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연 계열은 정말로 수학, 과학 이렇게 물어보지만 연대 논술은 크게 그러지는 않고 연대 면접은 또 그렇게 아주 막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요거를 좀 계속 키우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자료의 주제는 뭐 사회 현상, 뭐 시사 뭐 이런 걸 다루기도 하고 뭐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다루기도 해요. 그런 걸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자기만의 좀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고대 면접이 어렵다고 하셨었거든요. 고대 면접이 제시문을 뭐 한 짧게는 3개, 길게는 그러니까 길게는 가나다라 마바 그렇게까지도 줘요. 이렇게 짧은 것들을 여러 개를 줘요. 그리고 그 제시문들 간의 관계, 이 제시문들이 다루는 공통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이제 보시면 뭐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제시문 라의 주장을 평가를 해보시오. 이것도 진짜 논술 문제인데? 가와 나를 참고해서 라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것들과의 유기적인 그런 뭐 공통점,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고대 면접이 사실 수험생들한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조금 어렵네요. 이게 개인이 혼자 이거에 대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뭐 문학 작품도 나오고 뭐 비문학적인 것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자연계열 친구들은 수학 개념도 이제 같이 나오고 이렇게 섞여서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학생 보고 풀라는 건지. 그래서 뭐 고려대는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경희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이제 가장 간단하죠. 그냥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본인의 의견을 말하시오라는 그런 그런 문제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근데 약간 현상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있어서의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주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좀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희대 면접 같은 경우 확실히 조금 시사 이슈를 챙기는 그래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이제 뭐 서울대의 자연 계열이 좀 수학과학 문제풀이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학들은 방식은 다르겠지만 다루는 주제는 사실은 대부분이 뭐 시사 이슈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업을 좀 다양하게 연결시켰다라는 거. 또 오랜만에 이 시사 이슈 보니까 생각이 났었는데 그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조심하라고 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슈들 같은 거 학생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건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뭐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외워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제시문 면접에서 이러한 사건은 이미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도 소용이 없어.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본인의 생각이나 그렇죠. 파생 효과에 대해서 그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건만 읽어. 네. 사실 이제 그게 좀 여러분들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어서 네. 좀 조심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게 그렇죠. 그게 더 네. 중요하죠, 면접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4개 대학의 네. 그 재신문 면접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가 기출문제 확인을 하고 그쵸. 대학마다 좀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그대로 안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안 나오죠. 유형 파악인 네, 거죠. 네. 이걸 가지고 그냥 유형을 미리 조금 파악을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기출문제가 네. 뭐 친절하게 올려준 학교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게 안 올리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도 있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 선행평가연구본가요? 네네네, 거기에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기출문제라고 그 자료실에 안 될 제목이 뿐. 딱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에는 그 선행평가 뭐죠? 선행평가 무슨 뭐 평가 뭐 어쩌고저쩌고 네네네 그게 있어요. 그 자료를 돼요. 보시면 거기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출제 근거 그리고 출제 의도, 출제 근거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어느 단원에 조금 연결이 되어 있고 교과서 외의 책이라면 이렇게 지문은 어느 책을 좀 참고를 해서 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좀 주요 유형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꾸준하게 독서와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사실은 주셨어요. 꾸준한 독서는 당장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좀 수능 수능도 해야죠. 준비도 버겁고 근데 수능도 해야죠.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 논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런 재시문 면접도 그렇고 얘기하고 싶은 게 수능 공부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수능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들 훈련을 해야 되고 단지 말이라는 거 말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하나 더해져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독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틈틈이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 정리해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은 재시문 분석 능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앞에서 이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수능과 다르지 않다. 네, 그리고 분석이 안 되면 평소에 아무리 논리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더라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사실 네 번째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것. 네. 특히 사실 이제 뭐 수능 때도 하기도 하죠. 국어 관련 과목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사회 관련 과목. 특히 만약에 뭐 내가 지리학과 지원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지리도 공부를 하고 해야겠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뭐 윤리라든지 생활과 윤리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련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들 좀 다시 훑어보고 뭐 심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연계열 친구들은 당연히 과학 같은 경우 좀 개념 다시 잡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역시 말하기 연습이겠죠. 그쵸.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교과 관련된 개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건 진짜 다른 정말 차원인 것 달라요. 같아요. 네. 생각이 안 나요. 게다가 생각이 처음 안 나요. 보는 교수님 앞에서 입사관 어떻게 그거를 앞에서 풀면서 떨리거든요. 하겠어요. 네.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습 많이 정답이다. 네, 촬영도 많이 해보시면서 피드백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시문 면접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꺼리게 하지 마시고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